동화는 이제 있어야 할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소설은 있는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영이라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 어린이 청소년 소설을 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그 어린이 청소년 소설을 쓰려는 작가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는 이제 독자가 다르다. 이제 성인 문학은 당연히 어른들이 읽고, 이제 동화는 이제 아이들이 주로 읽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내용적으로 이렇게 보면 보통 동화는 이제 있어야 할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소설은 있는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을 위해서 글을 쓴다고 할 때는 상당히 많은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독자 대상이 나이가 어려서일 뿐만이 아니라 어리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아직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고 또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오해와 편견, 그 다음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작가는 어른이거든요. 어른인 작가가 그런 독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디테일한 배려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좋은 이야기를 쓰기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이들한테 전혀 없는 세상을 보여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러이러한 것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함께 한다면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어 라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특히 어린이 청소년 소설을 쓰면서 이제 꼭 지향하고 싶은 게 이제 하나 있어요. 이제 문학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모든 인간을 위한 것이고, 이제 그렇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작가는 그 작가가 10편을 쓰든지 혹은 100편을 쓰든지 일관되게 스스로 자기 작품에 대한 어떤 철학, 세계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일관되게 작품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른바 소위 연대 그리고 희생정신이라는 것이거든요. 문학과 예술이 필요한 이유는 당연히 우리가 모두 잘 살기 위한 것이라고 봤을 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보통 사람들에게는 되게 선뜻 하기 힘든 것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랬을 때 이제 흔히 이제 말하는 이제 동화나 이제 어린이를 위한 모든 글에서 추구하고 있는 동심, 그런 것을 이루어 나가는데도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그런 심성을 갖고 있는 주인공을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모습을 그리고 싶다.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이제 한밤중 마녀를 찾아간 고양이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이에 대한 메모를 이제 끊임없이 하고 있었어요. 작가들은 기본적으로 특정한 소재나 자기가 쓰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좀 약간 집착할 필요가 가끔씩 있다고 생각해요. 집착을 한다는 얘기는 그거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보고 생각하게 되면 끊임없이 또 이른바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 쌓이는 이를테면은 이 아이디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이제 무한정 계속 메모를 하고, 그 다음 단계는 메모한 아이디어들 중에서 내가 지금 당장 쓰고 싶은 이야기의 줄거리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을 따로 이렇게 골라보는 거죠. 소위 이제 모든 이야기의 구조는 처음, 중간, 끝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처음, 중간, 끝을 살려낼 수 있는 에피소드, 내가 아이디어로 떠올린 그 에피소드들 중에서 처음, 중간, 끝을 구현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따로 모으는 거죠. 그러면은 무엇이 완성되냐면 이제 줄거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택했던 거는 로드킬 당한 고양이. 이게 정말로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큰 모티브였어요. 근데 저는 로드킬 당한 고양이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고양이를 좀 색다르게 좀 만나게 하고 싶다. 그냥 굉장히 귀엽고 예쁜 그런 고양이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 사후세계의 고양이는 또 어떨까? 또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처음, 중간, 끝의 형태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내가 이 글을 쓰기 위한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을 시간순이나 혹은 자기가 목적한 바의 그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게 돼요. 줄거리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의 순서를 제가 이제 정해서 지필의 순서죠. 순서를 정해서 이제 초고부터 이렇게 써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고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과연 내가 쓰고 싶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지 1차적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편집의 과정, 스스로 좀 편집의 과정을 거치죠. 사건의 위치를 좀 이렇게 바꾼다든가 필요한 사건을 더 데려와서 좀 더 꼼꼼하게 다듬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단 초고를 완성합니다. 가장 많이 해줄 수 있는 말은 일단은 이제 책을 많이 읽어라, 그 다음에 많이 써라, 이런 말을 아마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그렇게 말씀하실 거고요. 저는 제가 하는 대로 글을 쓰면서 제가 하는 대로 가르치는 거죠. 이를테면 한정형을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머릿속에 넣어보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일단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강의를 해왔고 대체로 그분들이 쓴 작품, 물론 이론 수업도 이제 계속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쓴 작품을 마치 내가 쓰는 것처럼 피드백도 한번 해보고 단순한 피드백이 아니라 같이 이 작품을 쓴다는 느낌으로 그분들이 쓴 작품을 내가 정말 깊이까지 개입해서 같이 한번 의논도 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잉크가 처음에는 똑 떨어뜨린 잉크가 확 확산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시간을 두고 짙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하라. 이렇게 생각하면은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저랑 같이 공부하는 작가들이 좋은 작품을 쓰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감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책을 읽을 때나 그 다음에 혹시라도 정말로 작가가 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제가 한 이 한마디 한마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정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